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드디어 레이싱화 특집 마지막 8번째 신발은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3입니다. (2023년 3월에) 출시를 했죠. 이 베이퍼플라이 3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토리부터 그 다음에 제품의 스펙, 착용했을 때 착용감, 주행했을 때 느낌까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키가 러닝 시장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2017년 5월 6일 엘리우 킵초게라는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브레이킹2라는 프로젝트를 나이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과학이 붙어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러닝 기어를 가지고 2시간의 벽을 깨보자라는 미션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26초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시간 26초. 당시 킵초게가 신었던 신발이 바로 베이퍼플라이 4%. 일단 시작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든다. 누가? 나이키가. 이걸 알고 이 제품을 봐야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파워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 브레이킹2에 킵초게가 신었던 신발이 베이퍼플라이 4%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발이 1년 뒤인 2018년 7월에 모든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시중에 출시가 됩니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1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이 출시한 이후로 2년 주기로 지금 2021년에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가 세상에 출시가 됐고요. 이제 올해인 2023년 3월에 드디어 이제 글로벌리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베이퍼플라이 3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미드솔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주맥스 미드솔 소재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미드풋에 있는 쪽의 높이와 힐풋, 그 다음에 포어풋의 높이가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힐풋의 높이는 40mm, 그리고 앞에 포어풋 쪽은 32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특히 이 미드풋 쪽을 보시면 2에 비해서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아치 쪽 밑에 이렇게 봉긋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나요. 그게 어떤 구조물을 넣은 건 아니고 페바 소재로 만든 주맥스 미드솔의 두께를 높게 해가지고 되게 아치 쪽을 잘 받쳐줍니다. 뛸 때는 얘가 탄성을 높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달리는데 최적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히스토리 때 말씀드렸죠. 이 신발의 개발을 할 때 누가 신었다? 엘리우 킵초게가 신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 포어풋 쪽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오프셋이 8mm이기 때문에 몸이 약간 신으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재에 있어서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단 힐풋 쪽과 미드풋 쪽과 포어풋 쪽의 두께를 미세하게 전작에 비해서 좀 더 두툼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탄성을 더 올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드솔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건 나이키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디에 나오진 않는데, 미드솔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패턴을 넣어놨어요. 라인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막 라인이 가있죠. 아웃솔에도 보시면 이렇게 계단처럼 되게 패턴을 막 넣어놨거든요. 주름을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미드솔은 여전히 내구성은 별로일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으로 감춰서 결국은 사고 싶게끔. 이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3를 보시면 두 군데에서 카본 플레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미드솔에 중간쯤 보면 드러내놓고 여기 라인이 딱 보이거든요. 이 절개선 따라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풋 쪽은 좀 높고요, 미드풋으로 가면서 홈이 파져 있는 이 부분에 이게 카본 플레이트가 만져져요. 이게 첫 번째고, 바닥 딱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홈을 파놨죠. 플라이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보여지죠. 이제 나도 카본 플레이트 삽입된 애야, 내가 원조야 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본 플레이트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 해드렸던 아식스 메타스피드의 엣지 플러스 보면 카본 플레이트가 힐풋 쪽은 좀 높은 데서 시작하고 포어풋 쪽은 굉장히 낮은 곳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오프셋이 거기도 8mm예요. 얘의 구조는 메타스피드의 엣지 플러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죠?
메타스피드 엣지 플러스가 얘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나이키가 원조니까. 굉장히 케이던스 러너들이 신었을 때 좀 더 편한 구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신 얘와 메타스피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얘는 미드솔이 주맥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탄성이 좋고 그 다음 반발력이 좋고 내구성은 제일 안 좋고. 네. 그래서 요 정말 폭발적인 어떤 탄성을 통해서 그날의 레이싱의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최적화된 모델, 그게 바로 이 베이퍼플라이 3입니다. 굉장히 많은 러닝 브랜드들이 다 나이키를 따라잡았어요. 기능적으로. 레시피, 그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나이키에서 그러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좀 볼게요. 이 아웃솔, 특히 이 포어프 쪽의 아웃솔 러버가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힐프 쪽에는 아주 조금 밖에 러버가 없고요. 이 전작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퍼플라이 넥스퍼센 2고요. 이게 3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이제 2는 전체가 다 러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줄여보겠다예요. 그래서 일단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또 하나 뭐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전체가 다 그냥 러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약간 와플처럼 중간에 이렇게 다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있는 애의 이 무게까지도 다 덜어내야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레이싱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웃솔의 고무를 얇게 만들었다, 내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 대신 중량을 덜어냈다, 그리고 이 얇게 되는 그 부분을 뭘로 채웠다? 주맥스의 미드솔의 높이를 높였다. 그리고 이 중량에 대한 나이키의 집착이 어디까지 나타나냐, 여기에 숫자가 써 있어요. 좌측에는 주맥스, 우측에 59.4g, 두 번째가 러버 21.7g, 플라이 플레이트 얘는 16.5g. 이거를 중량을 적어놨어요, 여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 260 사이즈 기준으로 182g, 여자는 245 사이즈 기준으로 151g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중량감이 안 느껴져요. 그 몇 그램이 모여서 결국 모든 경쟁자보다 가장 가벼운 레이싱화, 그게 바로 베이퍼플라이 3입니다. 이 베이퍼플라이 3는 미국에서 지금 출시 가격이 250불, 그리고 국내 가격으로 29만 9천 원입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그런데 이쁘잖아요, 여러분. 네, 이 금액을 지불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 나이키의 자랑이 또 뭐죠, 여러분? 네, 플라이니트라는 어퍼의 소재에 있습니다. 베이퍼플라이 3는 플라이 니트로 이렇게까지 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이 내측에도 마치 에너지 같은 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는 거를 이게 다 원사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 니트의 기능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이 어퍼가 여러분 물을 흡수하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베이퍼플라이 3에 쓰여져 있는 이 니트는 이제 물 같은 게 떨어지면 이제 흘러내리는 정도로 이제 꼬임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스트레치성이 있는데 발이 들어갔을 때 되게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니트의 기술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을 짤 때 여기 어퍼 이런 데 보시면 구멍 송송, 조직을 짤 때 그렇게 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니트기 때문에 다 편직을 짜는 거예요. 한 번의 기계가 한 판으로 짤 때 벤틸레이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다 짜놨어요. 벤틸레이션 구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지금 같은 날씨, 봄부터 여름까지 따뜻할 때 열이 밖으로 발산하는 데는 베이퍼플라이 3 같은 신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포가 보시면 소재가 바뀌었는데, 설포의 중앙에 있는 이 부분, 발등을 덮는 부분은 이 플라이니트랑 동일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걔를 둘러싸고 있는 요 주변은 약간 이렇게 패딩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실리콘 패딩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소프트하고요. 발등을 덮었을 때 어떤 그런 통증, 그런 것들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발 끈을 묶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플라이니트 그 자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등을 덮을 때 좀 되게 이렇게 밀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 번 풀렀다 다시 묶었다 풀렀다 다시 묶었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순간이 되려면 이 설포와 슈레이스의 어떤 압박감, 요거를 여러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나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게 싹 세팅이 됩니다.
휠 카운터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려야 되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발목을 잡아주는 패딩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스럽지 않게 굉장히 하답니다. 베이퍼플라이 하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높이가 높고 베이스가 좁기 때문에 지면에서 빠르게 달릴 때 이제 어떤 흔들그림 같은 것들이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부상이 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이퍼플라이 넥스퍼센트 2나 베이퍼플라이 3나 신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정감 있다. 뭐 제가 신고 느낌은 뒤꿈치 쪽은 약간 헐거운 것 같긴 해요.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자체가 포어풋이나 어떤 미드풋으로 달리는데 포커스돼서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신발이 발을 잡아줍니다. 그냥 베이퍼플라이는 레이싱화의 표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솔의 어떤 반발력, 레이스 당일날 나의 어떤 포텐셜을 폭발적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탄성, 그 다음에 그거를 더 극적으로 내보일 수 있게끔 카본 플레이트의 어떤 그 견고함, 이거 되게 하다거든요. 그 다음에 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퍼의 안정감, 이 토박스의 너비나 발등의 높이, 그 다음에 설포가 발등을 덮어줄 때 통증 없이 거스림이 전혀 없어요. 이 정도로 제품의 완성도는 그냥 레이싱화의 표준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능으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저희 런업TV의 공식 질문 요정 우리 전하영 씨랑 함께 이제 착화감과 주행 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영 씨 목소리가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댕댕런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영 씨가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그때부터 감기 기운이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아영 씨랑 저희가 베이퍼플라이 넥스퍼센트 2랑 지금 새로 출시된 신발들을 저만 신어본 게 아니고 우리 아영 씨도 같이 신어봤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좀 제 느낌과 그다음에 아영 씨 느낌을 같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좋으면 좋다. 네. 네, 싫으면 싫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오늘 너무 나이키 셔츠를 입고 오셔가지고 뭐 싫은 나이키?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일단 첫인상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다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신고 뛰러 나갔을 때 저 신발 보자마자 이거 뭐예요? 하고 사진부터 찍으신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러닝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진짜 카본이 들어간 레이싱화는 처음 신어본 거였거든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어땠어요? 딱 신었을 때 약간 힐 신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 힐 쪽이 높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전 그게 네. 저의 이 베이퍼플라이 3의 첫 인상이었어요. 딱 발이 딱 신발 때. 들어갔을 때 네네. 첫 인상이 네. 이렇게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뛰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서서 걸을 때? 네. 아. 그냥 그 이동할 때 걸을 때도 살짝 발목도 불안한 것 같고 이거 뭐지? 이거 맞나?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탱글탱글 하잖아요. 네, 탱글탱글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걷는 신발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저도 뛰어보고 왜 베이퍼플라이 3라고 하는지 알겠다고. 알겠어요. 알겠더라고요. 이제 왜 사람들이 베이퍼플라이를 그렇게 베이퍼플라이라고 얘기하는지. 뛴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사실 트랙에서 신고 뛰었을 때 진짜 빛을 발했고 이제 웜업이 끝나고 가속주를 하면서 뛰는데 제가 빠르게. 보통 빠르게 오. 뛰면은 430 페이스, 420 페이스 정도까지만 뛰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스를 안 보고 뛰었는데 이거 신고 뛰었을 때 410까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뛰었더라고요. 오. 그리고 놀라운데요? 마지막에는 400 가까이도 뛰었었어요. 오. 그래서 그게 저는- 신발의 역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410 페이스 정도로만 뛰면은 너무 빠르다 내지는 힘들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이거 신고 뛰었을 때는 그냥 확 나가더라고요. 몸이 그냥 나가서 뛰어졌고 근데 제가 미드풋으로 뛰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신었을 때 미드풋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증거가 없으니 내가 말을 못하겠네.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신고 뛰어보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미드풋 가깝게 네네. 계속 이제 뛰니까 이게 어퍼의 안정감도 그다음에 미드솔의 이 튕겨주는 그 탄성이 그냥 다른 거랑 비교돼요. 진짜 빠르게 더 3번대로 달릴 때도 안정감은 좀 있었다. 아니 뭐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요새 나오는 다른 슈퍼슈들도 오히려 나이키랑 굉장히 근접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느낌이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고 속도가 빨라졌을 때 이 튕겨주는 반발력이 지금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얘는 거기에 표준이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뛰면서 혹시 네. 뭐 아프거나 약간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10km 남짓 정도 뛰었는데 과연 하프까지 뛸 수 있을까? 또 어떤 느낌인지 생각을 알겠다.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왜냐면 저도 모르게 음. 이 신발을 신고 뛸 때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을 주게 될 때도 있고, 근데 또 신발이 뭐 탄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근력이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를 잘 그걸 모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걱정되지. 네. 오. 단거리를 뛸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같이 근력이 좀 부족하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긴 거리를 뛰신 분들이 누적된 데미지를 말씀 많이 하세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불안정한 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달릴 때 어떤 거기 흔들림에서 오는 데미지가 일단 제가 볼 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풋으로 뛰는 분들이 만약 이거를 이뻐서 나도 베이퍼플라이야 라고 하고 만약 사셨어요. 그리고 만약 거리를 늘려서 뛰었다 라고 하면 아마 본인이 평상시에 하는 주법과 다른 주법을 맞아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무릎에까지 제가 볼 때는 얘 흔들림이 많아서 아픈 게 아니라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근육으로 장거리를 빠르게 달리면 무리가 되죠. 아프겠죠. 준비가 돼 있는 러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레이싱화는 없다. 예. 그 신고 시티런 됐죠? 나 그럼요. 네. 시티런 할 때 어땠어요? 사실은 제가 시티런 할 때는 지면이 아무래도 고르지 못하잖아요. 막 제가 울퉁불퉁 네, 하잖아요. 보더블록을 여기저기.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파여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 신발 자체만으로도 제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써야 되니까 시티런 뛸 때 사실 되게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퍼플라이 3는 대회 때 이제 뭐 아스팔트 위를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트랙을 뛸 때 그럴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했었어요. 제 기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신고 트랙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꺼냈어. 신고 이제 트랙을 뛰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딱 신었는데 되게 안정감이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제 의식 안 하고 되게 재밌게 달리게 됐어요. 재밌게 달리니까 내가 되게 빠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발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사람을. 그리고 일단 나이키를 신었다는 거에서부터 오늘 나이키 짱이지 않습니까? 옷도 다 나이키만 입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뭐냐면 나이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 브랜드는 제품을 판다. 그런데 나이키는 열망을 판다. 제 한 줄입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트랙에서 이걸 신고 있는데 내가 뿌듯한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기능을 나에게 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다른 신발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신고 PB를 내면 얘가 내 기록을 도와줬다예요. 그래서 얘는 나를 빠르게 해주는 신발이죠. 나이키는요, 기록 안 내고 그냥 신고 있으면 내가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나를 엘리트 러너로 만들어서. 나는 엘리트 러너야. 아니 뭐 굳이 뛰어. 그냥 얘를 신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빠른 사람으로 이해해 주잖아요. 맞아.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기능은 다른 브랜드가 다 따라온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노 코멘트. 그렇지만 그 어떤 브랜드도 프로덕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때 나이키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자극하고 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한 줄평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끝인 줄 알았죠? 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얘랑 같이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되는 또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하나 더 있죠. 있죠. 킵초게가 신고 다니는 그 신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알파플라이 2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제 알파플라이 2까지 하면 저희 이제 레이싱화 특집을 이제 여러분 마무리 다음 주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종합편을 이제 해야죠. 네네. 이번 레이싱화 특집 종합편은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요정 아영 씨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스페셜한 게스트 저희가 이제 섭외해놨거든요, 여러분. 아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런업 유어 라이프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둘, 셋.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